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식시장에 난리가 났었죠? 네. 5월 15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네. 장중에 8,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저기, 종가 기준으로 6.12%가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래서 7,493.18포인트로다가 장을 마쳤는데, 네. 조정은 분명히 올 거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갔고, 네. 뭐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난다 해도 국내 그 주식 시장이 조정은 온다고 보는데 5천 몇백 포인트, 5천 하여튼 5천 포인트 선까지는 주저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해도 밀릴 때는 그렇게 밀릴 거예요. 그리고 간다면 한 8,500 이상도 간다고 봐요.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이제 심한 조정장은 온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묶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7천조를 넘어섰죠. 근데 이 시가총액 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40% 이상 돼요. 약간 뭐 1, 2% 정도는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어제 5월 14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종가가 29만 6천 원이에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97만 원을 찍었습니다. 5월 14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네.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어떤 질문? 아직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올라타 갖고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아, 그쵸. 많이 물어볼 것 예. 같아요. 지금 들어가 갖고 깨구락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 뭐 며칠 일주일 이런 거를 빼놓고 거시적으로 크게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중 정상 간의 그 빅딜 그 변수도 있고 거기에 그 삼성전자 그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 리스크까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근래 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과연 이게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전 시간에 이어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이닉스를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까? 하고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갖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어떤 주식시장에서 대장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노조 리스크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수익률이 2배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연일 급등하는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그 노조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그 지켜온 국내 주식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이닉스가 90% 급등할 때 삼성전자는 절반 수준밖에 못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질문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세요. 친한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개미들이 하이닉스를 안 사고 삼성전자만 샀던 분들이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노조에서 성과급을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요구하잖아요. 그쵸. 태준 씨 내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어느 식당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갖고 진짜 영업이 막 진짜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잘 돼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네. 그 주방에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이 그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까지도 네. 다 내놔라 나눠 먹자. 네. 이 보너스 정도의 형식이 아니고 네. 어떤 뭐 그 음식점 사장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져가면 거기서 40%를 다오, 30%를 다오 이런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공산주의적 사고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노조 파업 이것 때문에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뭐 잠시 짧은 시간은 출렁일 수 있고 주가가 그렇지만
반도체 그 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이 파업 그 상황을 장기간 지켜보다 보면 네. 어떤 그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거라고 보고요. 그대로 수수방관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참 이런 얘기 뭐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노조의 그 부당한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로봇으로 대체하고요. 한국 떠나면 돼요. 노조 니놈들끼리 머리에다가 질끈 왜 빨간 띠는 왜 묶는지 참 난 진짜 꼴보기 싫어요. 회사가 없어지면 지네들 직장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쪼액쪼리 아주 배 좀 골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재용 회장의 입장에서 봐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시죠? 그 약간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그 저기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 아틀라스 로봇인가요? 아주 뭐 노조 네.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서 이번 그 노조 이슈가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단기간에 끝일 거라고 보고 그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 자체가 그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그 견고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단 이건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장기간.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더 물타기 하시고 어떤 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셔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그 삼성전자가 뭐 36만 원, 38만 원에서 흔들리고 좀 정체하다가 50만 원 가고 뭐 그 후로다 길게 보면 100만 원, 200만 원도 갈 것이다. 호언장담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메모리의 위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옛날하고는. 그래서 그 반도체주에 대한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네. 그 어떤 그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또 견해예요. 새로운 견해. 뭐냐 하면은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PBR이 있어요. 네.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ER이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 방식인데 PBR 방식은 금융업이나 보험업 처럼 순자산의 가치가 아주 중요시 되는 그런 업종, 그리고 조선업, 건설업처럼 호황과 불황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 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아시죠? 옛날에 그 반도체 산업의 위상과 지금이 어떻게 틀린 줄 아세요? 어떻게? 불과 한 뭐 10년 전, 5년 전 그때만 해도 반도체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핸드폰, PC, 예? 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그 짧은 주기의 그 어떤 생산품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사이클이 긴 어떤 그 성격 자체, 위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로 그 증권사에서 어떤 그걸 목표 주가 그걸 산정을 할 때 개별 기업의 그 특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하는데 주로 PBR을 썼었어요.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네. 그런데 지금은 PER로다가 많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비율로 따진다 이거예요. 네. 자산 비율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냐 하면 PBR 방식은 금융업, 보험업 등 순자산의 가치가 중요하거나 조선업, 건설업 등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 주로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하고는 그 환경 조건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하면 반도체 산업을 더 이상 사이클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메모리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산정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에요. 그렇다면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제가 근거를 갖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우선 비교 대상 기업의 그 시야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AI로 메모리의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도
AI 기업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AI 이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삼전과 닉스의 비교 대상은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과 같은 전통 반도체 기업에 국한이 됐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AI라는 새로운 산업 그 층에 생겨나가지고 상황이 반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AI 밸류 체인의 한 축이 된 만큼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사업을. 네. 그래서 엔비디아나 구글, 아마존 등 AI 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나 그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산출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그 PR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메모리 그 업종이요,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수요에 따라 갖고 그게 오르내렸어요. 그렇죠? 핸드폰, 네. 뭐 컴퓨터 여기에만 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아야 하고 제품 교체 주기가 맞아 떨어져야 그 업종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순환 주기를 갖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순환 주기가 커졌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짧은 순환 주기가 아니고요. AI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대순환 주기 시장으로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약 자체도 1년, 3년, 5년으로다가 길게 잡고 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목표 주가, 기대 주가를 갖다가 산출하는 건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반도체 산업을 옛날과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안정성 측면인데,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고객사와 단기 위주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짧게는 뭐 1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객사들이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시장은 장기 공급 계약과 스팟 계약, 스팟 계약은 뭐냐면 단기 거래입니다. 그것으로 나누어지는 이중 시장, 더블 마켓이죠. 네. 예? 듀얼 마켓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된다는 게 요즘 그 증권가의 새로운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중 시장의 형성은요, 네. 공급자 우위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삼전과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어딜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그렇죠. 거래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장기 계약을 맺은 고객사에 우선 공급을 약속을 하겠죠. 이러한 장기 계약은 스팟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을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스팟 시장의 메모리 가격이 인상이 되겠죠. 네. 품귀 현상이 빚어지니까. 그래서 옛날과 같은 그 방식은 틀리고요.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높아지면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일정 물량과 가격이 장기 계약으로 묶이게 되면 과거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업황이 급등락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갔고 실적의 변동성이 줄어든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널뛰고 춤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갔고 어떤 자산 가치 그게 아니고 수익 그거로다가 이걸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36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에서는 개걸음으로 정체를 보이겠지만 48만 원, 50만 원 연말까지는 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30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주식 전반적인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그 조정장에서는 조금 흔들리겠죠.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